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기초 반도체 공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목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초 수준의 반도체 공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즉 반도체 이론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라는 점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학 안에 이제 공정 기술이라든지 회로 기술 같은 다양한 분야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본 강의에서는 우리 반도체 소자에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자가 어떤 뜻인지는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 분야를 다 커버하진 않고 반도체 소자의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아래에 정보를 남겨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의 챕터 넘버를 이렇게 왼쪽 상단에 기입을 해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조금 더 자세히 참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이 교재의 챕터 넘버를 확인을 하셔서 교재를 참고하시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좀 긴 질문 같은 것들, 혹은 좀 복잡한 질문 같은 것들은 아래에 남겨진 저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반도체 이론을 다 통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초 반도체 공학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우리 반도체 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자는 영어로 디바이스라고 번역을 하게 되겠고요.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장치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장치랑 이 반도체 칩 안에 들어있는 작은 이 소자랑 잘 연결이 되지는 않고요. 또한 소자라는 말 자체도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런지 잘 와닿지 않는 말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왜 디바이스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반도체 소자를 표현했는지 역사적인 배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영어로는 디바이스, 한글로는 이제 반도체 소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 칩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 요소, 즉 가장 기본적인 펑션을 가진, 기능을 가진 단위체를 우리가 디바이스, 소자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자들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칩의 전체적인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소자들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 즉 물리적인 동작 원리를 배우는 과목이 바로 이 기초 반도체 공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를 서로 붙였을 때, 즉 접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PN 접합 정션을 만들게 되면은 다이오드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이오드 특성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지, 즉 우리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떠한 전류 특성이 나오게 될지를 물리적으로 예측해보는, 즉 이론적으로 예측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구성을 할 때 세미컨덕터 물질만을 사용해서, 즉 반도체 물질만을 사용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속과 반도체 물질이 서로 붙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캐패시터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이제 약자가 되겠고요. 이 모스 캐패시터라는 것을 배운 이후에 마지막으로 모스팹, 즉 모스 구조를 가지는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칩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모스펫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스펫이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모여서 이제 반도체 칩을 이루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 모스펫의 동작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공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요, 앞에서 이제 준비 과정, 즉 모스펫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모스펫을 이해해보는 그런 순서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본 기초반도체 공학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세미컨덕터 피직스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챕터 번호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챕터 1에서 6까지 우리가 지난 다른 과목에서 즉 물리전자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강의 즉 기초반도체 공학 강의는 우리 교재에서는 챕터 7에서 챕터 11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기초반도체 공학 과목에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의 강의에서 이 물리전자 공학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리뷰는 하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전체 부분을 다시 한번 다 리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리마인드 한 상태에서 본 강의를 들어주어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하고 본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